안녕하세요. 법무사 백강현입니다.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일단은 제가 어떻게 했고, 어떤 부서에 근무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한번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칠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14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15년도부터 법무사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15년도로 잡겠습니다. 15년도에 본격적으로 법무사 공부를 시작했고, 이때 당시 근무했던 곳이 경제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사부서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 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수사부서에 근무하고 경제팀도 있었고 교통사고 조사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팀에서도 있었고 이 다음부터요.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고 계속 하다가 제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좀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수사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냐면 막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근무하다가 19년도 7월, 8월이겠죠? 8월일 것 같아요. 8월에 이제 섬으로 갑니다. 섬에 근무하게 됩니다. 섬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부서보다는 좀 스트레스는 덜해요. 작전부대에 근무했었는데 수사부서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좀 여유 시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했고, 제가 계속 이렇게 15년도부터 계속 공부했는데 1차 시험을 한 번도 합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죠. 19년도에 1차 시험 또 떨어지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좀 내가 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빼고 좀 더 법무사 시험에 집중해야 되겠다라 생각해서 섬으로 발령이 나서 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러면서 공부도 하게 됐고, 그래서 20년도 시험에 합격을 해요. 20년도에 1차 첫 합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계속 2차를 공부하면 좋은데, 이때가 아마 6월일 거예요, 6월요. 1차 시험이 이때가 6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 합격하고, 그러고 나서 1차 시험 시험 보고 나서 공고가 떠요. 어떤 공고가 뜨느냐. 군에서 군무원을 뽑는다 그래요, 군무원. 그래서 경력 채용으로 뽑는다고 해서 5급 시험을 봅니다. 이때는 이제 뭐가 있으냐면 형법하고 형소법 두 과목만 봐요. 객관식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집 보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요. 합격해서 20년 11월에 퇴직을 하고 12월 1일자로 임용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죠. 5급이기 때문에 사무관이니까 더 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군하고 일반 여기 이제 경찰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에서 5급이면 이제 무궁화 3개니까 경정급 대우긴 하지만, 군에서의 5급은 그런 대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원 같은 느낌? 말 그대로 그냥 7급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 경장 정도, 많아야 경사 정도 대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한 경찰에 있을 때는 5급 경정이면 진짜 그런 대우는 없어요. 군에서는 없어요. 공무원은. 그런데 일을 하긴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6월이니까 12월 임용이죠. 당연히 그 중간에 그때가 9월일 거예요. 9월.
이때 시험에서는 2차 첫 시험이죠. 2차 시험은 떨어져요. 그래서 21년도에 2차만 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멘붕이 왔죠. 왜? 커트라인이 그때 아마 48점 몇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49점 몇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는 했어요. 전체 총점에서는. 그러나 민법이 36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점이 안 돼서 꽈락으로 탈락해요. 와, 멘붕이죠, 멘붕.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도 그때 민법에서 이렇게 꽈락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려웠고요, 그때는 민법. 그래서 결론을 진 게 뭐냐면, 22년도부터 1차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1차, 2차. 동시에 시험을 봐야 되겠으니까, 그때 정말 고민하다가 육아이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러겠죠. 육아이직하면 야, 편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외벌이에요. 혼자 벌어요. 외벌이고, 와이프는 이제 가정주부고, 자녀가 3명이에요. 외벌이의 자녀가 3명이죠. 딸, 아들. 그렇기 때문에 휴직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와이프한테 얘기도 하고, 와이프도 이제 어떻게 해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와이프가 또 건강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병원에 입원도 좀 하고, 그러니까 21년도에 병원도 입원도 하고 그러면서 좀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는데도 와이프가 이제 해보자 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집 근처에서 생산직으로 이제 최저임금 받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고, 저는 이제 육아수당이죠. 육아수당 좀 받고. 그러니까 버는 거보다 확 줄어요. 절반 정도 줄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던 뭐 집에 있던 뭐 팔 수 있는 거는 다 팔고, 그래서 저는 군에서는 육아이직은 바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3개월 걸려요. 육아이직 신청하고 육아이직이 되는데. 빨리 할 수 있기도 하는데, 3개월 전에 육아이직 하려면, 장성급, 말 그대로 사단장급의 장성급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이직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2월에 육아이직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5월에 육아이직이 들어가요.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저는 5월 8일 날,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고 집에서 이제 신의 한수를 두는 거죠. 집에서 삭발을 해요. 딱 그땐 각오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꽈락 맞고 떨어지니까 각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1차 시험을 다시 합격한다는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삭발을 해가지고, 그냥 삭발이라는 게 그냥 머리 짧게 자른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면도기로 싹 밀었어요. 왜?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내가 책상에서 죽으면 죽었지, 이 시험은 꼭 합격하겠다. 그런 각오를 했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스터디 카페에서 코피도 여러 번 쏟아봤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때는. 진짜 완벽한 각오가 아니면 힘들고. 왜냐면 일단 육아이직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지도 못하는데, 같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쪽에서 막 밥값을 내준다든지, 그때 스터디 카페도 다른 이제 지인이 결제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모든 걸 걸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래서 2020년, 그때 11월일 거예요, 아마. 11월에 2차 시험을 보고,
네. 23년 이제 2월 1일 날 발표를 하죠. 합격자 발표를. 실질적으로는 발표는 1월 31일이죠. 합격을 하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합격했어 라고 말하기도 그러고 너는 육아휴직에서 계속 공부만 했으니까 넌 합격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정말로요. 이때 감정을 누구한테 말하라 하면 진짜 죽을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거리 다니면서 도서관 이제 스터디 카페 갈 때도 계속 민법 민사소송법 요주정리집을 사가지고 계속 봤어요. 그것도 2문자 외워서 계속 보고 계속 읽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하겠지? 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미안해요. 그렇게 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기는 미안하죠. 저도 육아휴직 하면서 공부에만 매달려 봤고 또 군무원 시험 본다고 또 해서 또 군무원 가서 새로운 직장을 가다 보니까 이때 군무원 가서 새로운 직장에 가니까 적응도 안 되고 또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다르고 경찰하고의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내 스스로 다행히 그 옆에 있던 직원들이 이제 군인이라 이렇게 수사관들이 많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했던 그 업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공부도 솔직히 잘 안 되고 그래서 겨우겨우 했는데 민법 4점 부족해서 꽈락 나오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었어요. 이 부분을 알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육아휴직 해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왜? 한 방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솔직히 2차 시험만 볼 때 육아휴직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바로 합격하면 좋긴 한데,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추천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공부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방식만 어느 정도 빨리 캐치하면 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하긴 한 거예요. 네, 잔머리 굴렸다고 하면 잔머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지금은 좀 더 자신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합격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식을 찾아간다면 좀 더 수월했을 건데, 그걸 못 찾고 막 우왕좌왕 했던 내 자신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합격하지, 꼭 육아휴직 해야지만 합격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육아휴직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직장생활 하면서 시간 조절 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책을 보고 할지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사 시험이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부한 만큼. 더 공부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운이 없었던 거 부분이지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운이 좋았던 부분이긴 해요. 왜? 22년도 이때 시험 볼 때 형법형사소송법이 좀 어렵게 나온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운도 많이 좌우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제 사정을 얘기하고 전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했고,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르게 해서 합격했다는 말 또 해주고 싶어요. 다음엔 다른 영상 한번 또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